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5월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사상계 5월호 소개 영상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상계 5월호에 실려 있는 논문 제목들을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5월호에 소론격인 건두원이라는 제목 하에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계 5월호의 논문 제목들하고 건두원 내용까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계 5월호 내용을 지금부터 보는데, 늘 그렇듯이 이 당시에 모든 잡지나 출판물들은 단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4286년 이렇게 해서 단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이다 이렇게 해서 인쇄 및 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을 간단하게 보기 전에 사상계 5월호는 메인 주제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논문을 싣고 있는데요. 4월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주제로 논문을 실었고, 5월호는 사회를 주제로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질론, 사회와 계급, 그 다음에 정의와 사회, 그 다음에 사회를 단위로, 이제 이데올로기는 사회를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공산사회 이데올로기하고 민주주의 이런 거를 쭉 싣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이제 지금 사상계 5월호의 큰 메인 타이틀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건두원 해서 사회와 질서가 있는데, 이 5월호에는 상당히 귀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한국의 교육과학 문화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의 교육과학 문화, 이거는 1952년도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원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문이 지금 한국의 교육과학 문화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52년 6.25 당시에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가서 어떤 심정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원조를 얘기했는지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52년 7월, 53년 7월에 휴전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죠. 그래서 1953년 7월 전에 5월 달쯤에는 많은 휴전 반대 주장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은 한국전쟁 역사적 의는 그 휴전 반대 주장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휴전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휴전을 반대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간단하게 보면 이제 표지 다음에 한국교육학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김기석이라는 분인데, 이 김기석이라는 분은 1952년 사상이라는 책에 많은 기고를 했고, 1953년 4월 사상계 초간본이죠. 4월에도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학술지 사상계라고 해서 4지가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디자인이 뭔가 좀 의미가 있었던 디자인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건두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두원은 지금 이 5월호가 사회를 기준으로 글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집하는 편집장의 사회관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회와 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인간의 사회생활하고 동물의 사회생활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비교해 봄으로써 인간의 사회가 어때야 된다는 선명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동물과 다른 인간 사회의 큰 특징은 바로 변화와 발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는 사회는 동물 사회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선 이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하는데, 사회는 개인 상호 간의 계약과 합의로 이루어졌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의 결과 개인주의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사회계약설이죠. 그러니까 양놈들 사회에서 사회계약설로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돼서 이거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은 되게 많지만 로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사회계약론자 로커의 인간관이 중요합니다. 로커는 인간은 이렇게 무인도에서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 이렇게 인간관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상태죠.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면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이 무인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서로 분쟁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경계를 끊자. 그래서 이 경계를 누가 끊지? 그러면 우리의 대표자, 즉 국가가 이제 이 경계를 끊자. 그래서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이 뭘 해도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다,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계약론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이런 사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 딸,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들, 딸, 엄마, 아빠가 전부 방 안에 있습니다. 각자의 방 안에.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죠. 간섭하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구성원은 간섭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 개념에서 인간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리 가족이지만 문 닫고 들어갔을 때는 어느 누구도 탈취를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명절이 오거나 가족 전체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코로나로 다 죽어도 나는 마스크 쓰기 싫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극단적 개인주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회계약론에 의한 인간관은 결정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섬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족 안에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족의 돌봄을 이렇게 받고 또 동네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아서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는 그 사회 구성원 안에서 도움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자기도 아직 성장이 덜 된 구성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간을 사회계약론자처럼 저렇게 고립된 형태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저렇게 봐서 이제 절대주의 왕조가 없어지고 시민혁명에 도움이 됐지만 완전한 인간관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게 적절한데, 그런데 너무 집단을 강조를 해서 국가나 민족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게 또 나타나 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하고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정한 사회규범 밑에 인간을 종속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회의 부품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느냐라고 하는데, 동물과 달리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래서 동물과 다른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려면 진정한 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진정한 창의를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회가 되기를 이제 위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되느냐 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유와 남녀. 노유 그러면 늙은 사람과 어린 사람 이런 뜻이고, 남녀는 그냥 남녀죠. 노유와 남녀가 서로 조화되는 사회를 위해서 창의를 발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계약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회계약서에 인간관이 퍼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 사회죠. 사회계약론적 인간관이 심해지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또 그 중에서 한 명은 한 명, 또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한 명,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걸 예언하듯이 세대 간에, 그 다음에 남녀 간에 조화가 되는 형태로 우리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외표에 나타나는 복식이나 구호를 떠나서 합리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야 된다. 이건 뭐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가면 정당별로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또 구호를 외쳐요. 좌익이니 우익이니. 여기에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과 법칙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복식과 구호에 따라서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라는 편을 지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70년 전에 우리 현대사회를 정확하게 예언을 하듯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적 질서에서 인간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래서 조화와 통일이 이룬 사회, 이런 사회가 진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53년 5월 사상계 소개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대표단들이 원조를 요청하면서 한 연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